육아에서 부모님의 역할 중 아이의 안전기지가 돼줘야 한다라는 말 자주 했습니다. 높은 산에 등산할 때요, 베이스 캠프가 있으면 정상 오르다가 힘들면 돌아와서 충전도 하고요. 다시 정상에 도전하잖아요. 베이스 캠프가 등산가에게 안전기지라면 가정과 부모님은 아이에게 안전기지입니다. 아이가 거침없이 모험의 세계에 도전하고요. 사회생활 하게 하려면 집을 편안하고 따뜻한 공간으로 만들어서 물리적으로 재충전하게 해줘야 하는데 이걸 안전기지라고 했죠. 아이에게 쉼터, 재충전, 안전한 울타리 역할을 하는 동시에 정신적으로 어려울 때는 부모님과 의논하면서 앞으로 더 나아갈 수 있는 관계가 돼야 하는 거죠. 등산에서 베이스 캠프가 안전기지라면 우리 육아에서는 부모 품, 가정이 안전기지죠. 신체적으로는 쉼과 재충전, 정신적으로는 부모와 어려움, 고민 이런 걸 이야기할 수 있는 거라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리적, 정서적 안전기지인데요. 안전기지하고 헷갈리는 부분이 독립입니다. 자녀를 부모 품에 거두지 마라. 때가 되면 떠나보내라. 이게 독립의 의미, 정서적 거리인데요. 다 큰 성인 자녀 머리 위를 헬리콥터처럼 빙빙 돌면서 일일이 간섭하고 아이 취급하는 부모님을 빗댄 경우가 헬리콥터 부모, 헬리콥터 맘이잖아요. 어느 시기가 되면 거리를 두고 품 밖으로 보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궁금함이 생겨요. 몇 살까지 안전기지가 돼주고 독립시키는 시기, 또 떠나보내는 시기, 심리적인 거리를 두는 시기는 언제냐? 떠나보낸다는 것이 도대체 뭐냐? 이 지점이 모호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답이 나와 있거든요. 20살, 20살, 그렇죠? 성인이 된 자녀는요, 정서적인 거리 두고 떠나보내라. 품 안의 자녀 아니다. 이런 건데요. 그런데 정서적 거리 두는 게 어떤 거냔 말이죠. 부모와 소통도 안 하고 의논도 안 하고 자녀 혼자 다 해결해라. 이건 아닐 거예요. 그럼 도대체 뭐냐? 오늘 어린 자녀를 둔 부모님, 성인 자녀를 둔 부모님하고 공통으로 생각해 볼 주제입니다. 오늘 주제를 생각하게 된 계기가 있어요. 어느 분께 이런 말을 들었거든요. 카톡으로 사직서 보냈더라고요. 처음엔 무슨 말인가 했는데 그분이 들려줬습니다. 신입 직원이 출근한 지 이틀째 찾아와서 뭘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더래요. 그래서 일을 찾아서 해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저 가르쳐줄 사수 없나요? 하고 다시 묻더래요. 근데 그 기관은 사수가 없는 체제였거든요. 그래서 알아서 해라. 찾아서 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일을 찾을 수 있다. 이렇게 말했더니요. 이튿날 카톡으로 제가 다닐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저를 가르쳐줄 사수도 없는 직장에 다닐 수 없습니다. 라고 메시지를 남겼다고 해요. 너무 충격적이었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정도 들어올 정도면 알아서 하라고 하면 며칠 헤매다 하겠지 싶었더니 이 친구가 카톡으로 사직 의사를 보낸 건데 사직서도 아니죠. 그렇죠? 출근 안 하는 직원 어쩌겠어요. 세대 차이인가 하는데 저는 그건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라고 해서 카톡으로 사직 의사 밝히나요? 저는 못 봤습니다. 부부 일은 부부가 알고요. 직장 일도요. 당사자들이 아니면 상세히 모르지만 또 가치관의 차이도요. 굉장히 복잡하죠. 그렇지만 카톡으로 보내는 이 사직서 이 부분을 제가 소통과 부모교육 전문가로서 접근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정말 열심히 키운 자녀가 20대예요, 현재. 왜냐하면 그때 부모교육이 있었고요. 육아 프로그램이 홍수였습니다. 그러니까 자녀들을 나름 잘 키웠어요. 이렇게 키운 자녀가 카톡으로 사직서 보냈다. 카톡 통보 문자 보냈다. 우리 아이 그럴 리 없겠죠. 근데 만약에 내 아이가 그랬다면 어떤가요? 부모님이 하는 말 중에 내 자식은 절대 그럴 리 없다 이런 예외 규정을 두는데 그만큼 우리 아이 믿는 거죠. 내가 잘 키우고 내가 잘 가르쳤으니까 잘 못할 리 없다라는 믿음인데 우리가 앞에서 정서적인 거리두기, 안전기지 돼줘야 하는 부모 역할 말했는데 성인 자녀에게 이제 와서 뭘 어떻게 가르치겠어요. 그래도 카톡으로 안 다닌다는 통보를 하는 건 아니다. 정도는 가르쳐 줘야 하는데요. 그런데 뭘 알아야 도와주죠. 뭘 알아야 조언도 하죠. 자식 일을 일일이 알 수가 없습니다. 품 밖으로 내보낸 다 큰 자녀의 일을 부모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이 부분이에요. 오늘 핵심. 알아야 해요. 자녀가 부모에게 의논하게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식 일은 참 그래요. 세상 사람 다 아는데 마지막에 부모 알게 되거나 아예 부모는 모른 채 지나가는 경우 많습니다. 누구와도 의논할 수 있지만 부모와는 의논하고 싶지 않은 마음. 우리도 알죠. 우리도 자식이잖아요. 부모한테 말해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혼만 날 수 있어요. 싫은 소리 듣고요. 실망 주는 자식 될까봐. 그래서 부모하고 의논 안 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건 예전 부모하고 우리 자녀 세대예요. 예를 들면 저와 우리 부모님 세대 정도. 근데 지금 5060 부모하고요. 2030 자녀는 달라야 합니다. 저와 우리 자녀 세대죠. 배울 만큼 배웠어요. 그리고 자식 세대에게 그만큼 잘 가르쳤습니다. 품 밖으로 내보내기 전에 애착 형성 잘했죠. 자존감 올려줬죠. 그렇게 양육했습니다. 대화하고 소통 중요한 거 알았어요. 그리고 그런 초석 마련했습니다. 자녀가 20대 중반 넘어서 취업을 할 때도요. 너 알아서 해라. 이렇게 자녀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는 게 정서적 거리 두는 게 아니에요. 예를 들면 거긴 들어가지 마라. 거기 들어가라고 그만큼 배웠냐, 그만큼 투자했냐 이런 간섭하는 게 아니고요. 내 자녀가 왜 그곳에 입사하려는지 그러기 위해서 어떤 준비를 하는 건지는 알아야 한다는 거죠. 이게 건강한 독립이고요. 안전기지가 돼주는 겁니다. 그리고 자녀가 입사해서 뭘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요. 그 직장에 사수가 없어서 배울 게 없다. 이렇게 말할 때 직장 관도 이렇게 지시하고 결정 내리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들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맞아요. 해결 방법을 함께 모색하는 겁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아이가 적응도 할 수 있고요. 아무래도 안 되겠어요 라는 결정도 할 수 있겠지요. 부모님은 자녀의 평생 안전기지입니다. 이 강도하고요 밀착의 정도가 조금 다른 거지 소통 끊으라는 얘기가 아니거든요. 자녀가 부모와 의논하게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이가 대학생활 해요. 대학생이면 어른이죠. 그러니 다 알 거다. 알아서 해라. 좋습니다. 알아서 해야죠. 하지만 대학생활도 이 친구 처음이에요. 동아리 활동, 수강 신청 도와주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20살 넘은 자녀라고 왜 갈팡질팡할 일이 없겠어요. 20년 동안 아이에게 스스로 할 수 있게 자조 능력 키워주고요. 자존감 높여주고요. 이렇게 키워서 워밍업 잘 했습니다. 하지만 뭘 몰라서 두렵기도 하고 뭘 몰라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선배한테 묻고요. 회사 동료에게, 사수에게, 그리고 또 직장 상사에게 물어보면서 적응하고 잘 버티겠지만 부모님도 계시잖아요. 먼저 20대 겪었고요. 30대 거쳤고요. 이렇게 부모가 청년 시절의 고민과 두려움을 누구보다 잘 알아요. 그래서 지혜도 알려줄 수 있죠. 어른이 된다는 건 외롭고 고독한 일이에요. 그렇죠? 회사라는 이익 집단에서 처신하는 방법도 어렵고요. 일일이 누군가에게 물어볼 수도 없고 그럴 때 부모님께 의논할 수 있는 여지는 둬야 합니다. 알아서 해. 이보다는요. 부모님과 의논도 하고요. 더 나은 방법을 본인이 선택하게 하는 거죠. 만약에 사퇴를 결정했다면 사퇴 의사를 어떻게 밝힐지에 대해서도 들어보세요. 유종의 미에 대해서 일을 잘 시작하는 것도 좋지만 잘 끝내는 거 정말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거 의논하는 거죠. 입사만큼 열심히 준비할게 퇴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영상을 준비하면서 유종의 미라는 게 뭔지 다시 한번 그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봤어요. 끝을 아름답게 맺는다잖아요. 아니에요. 준비가 더 많아야 되는 것이 바로 저는 퇴사하고 유종의 미라는 생각했습니다. 과연 이 일을 끝낼 건가? 입사만큼 진지하게 생각하고 열심히 준비해서 마무리하는 것. 이게 진짜 유종의 미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카톡으로 보내는 사직서 이야기 들으면서 우리 아이가 어렸을 때요. 매너, 적응력, 스스로 하는 것 이런 것도 잘 가르쳐야겠다고 생각했지만 부모님과 정말 소통을 잘할 수 있도록 대화가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거. 부모의 품을 벗어나서 사회인이 됐지만 정서적인 안전기지가 돼서요. 자녀가 부모와 의논할 수 있게 이 통로를 열어놓는 거죠. 그러려면 아이 어렸을 때부터 경청 공감
소통하는 대화 습관이 정말 중요하네요. 그렇죠? 결국 지금 아이 잘 키우는 부모님이 훗날에도 자녀 잘 살아가는데 도움을 주는 부모님 같습니다. 임명주였습니다.